안녕하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쌀밥을 못한 이유 2편 인터넷 검색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전 동영상과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인류의 이동, 빙하기,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 태평양에 큰 섬이 많았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섬이 많았을 때. 일단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온도가 오를 때,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바다의 높이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태평양 섬들이 가라앉고, 그럼 아시아 대륙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가 따뜻해졌으니까. 피라미드를 만들던 대륙의 알타이어의 사람들, 여기서 피라미드 만들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마야 문명, 멕시코 여기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고인도를 만들던 인도 유럽계 사람들, 뭐 인도 타미로 쓰던 사람들, 여기 동남아로 가고 중국 동부지방, 이렇게 한반도.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은 한반도, 그리고 미국, 아퍼치 아버지, 아파치족.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 동영상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대륙이 얼기 시작한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러면 이제 바다 높이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힘들어진다. 인류가 이동하면 지명도 이동한다. 자신이 살던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대서양을 통해 미국으로 이동을 했는데 요크는 뉴욕, 햄프셔는 뉴햄프셔. 예, 지명이 이동해 간다는 거죠. 역사를 바라볼 때 꼭 필요한 시각. 인류는 이동했고, 지명도 이동했다. 지명도. 그리고 해안선이 변했다. 이 빙하기가 끝났을 때 따뜻해져서 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할 때 해수면이 또 낮아지고, 그러면서 육지의 모양이 변했다라는 거죠. 항상 현재의 지도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꼭 필요한 시각. 인류 이동했고, 지명도 이동했고, 해안선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경상도에서 쌀 발음이 특히 잘 안 되는 지역. 그것은 이제 낙동강 지역. 이쪽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낙동강 지역 하면 이제 가야 하면 또 김해. 김해는 이제 한자가 금이 나는 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해 특산물은 금이 아니다. 기록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증, 동구, 여지, 승남, 경상도 김해 도부, 고려 정몽주, 수년 동안 옛 가야터 김해를 국경으로 거란 금나라 온나라를 막아냈다. 여기에서 6.25 때 낙동강 전선처럼 막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록과 맞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낙동강 기록, 예성강과 만난다. 예성강은 여기인데 경기도를 흘러서 이제 서해 바다로 들어가죠. 근데 이 강이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기록과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의 김해와 낙동강은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들하고. 그러면 김해와 낙동강은 지명이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명이 이동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요크, 뉴욕.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이동해 왔을까? 중국 동부지방 해안선 변화, 기후 변화. 이 빙하기 때 한국, 중국, 일본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한국, 중국, 일본은 나누어지게 된다. 바다로 얘네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단계면 여기가 3단계라는 거예요. 2단계가 있다. 2단계. 2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이건 이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리신 거예요. 이 중국 동부 지방이 이 바다로 인해서 섬으로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역이. 이 황하, 뭐 양자강, 요하로 바닷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이 바다에 의해서 섬처럼 막 갈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는 문명, 홍산 문명, 또 황하 문명, 그리고 고인돌이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 식민사 간의 핵심 전략 동영상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이 고대 문명이 비옥한 중국 동부 지방이 평야지대에 위치하지 않고 여기에 위치하지 않고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는 거죠. 문명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강과 호수들. 이 중국 동부 지방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강과 호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의 섬처럼 갈라져 있던 지역이 퇴적물이 쌓이면서 육지가 된 것.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강과 호수를 남기게 됐다는 거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제 산동반도가 섬이었다. 이 퇴적물이 쌓여서 육지와 연결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퇴적물은 이제 뻘을 의미한다. 이 동부 지방이 그랬다는 거죠. 전체가. 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사 기록에서 보면 지금은 강이나 호수인데 기록은 바다로 기록되어진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엔 강이나 호수가 커서 바다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바다였다라는 것. 그리고 점차 퇴적물로 인해 육지화되면서 강과 호수를 만드는 것.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당연히 강이나 호수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바다가 육지가 되면서 강이나 호수가 돼서 옛날 사람들이 강이나 호수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바다와 강과 호수를 구분 못했겠는가? 옛날 사람들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곤명호 호수거든요. 근데 해석은 김해로 돼 있어요. 호수인데 해석은 바다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일부러 바다를 호수로 바꿨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 원래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원래 바다. 그러면 고대 중국의 동쪽 바다는 중국 동부 지방이라는 거죠. 이 동쪽 바다엔 수없이 많은 섬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육지가 된다. 자, 중국 동부 지방이 바다였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고대 역사 기록은 한자를 사용한 중국 한족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중국의 동쪽 바다가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고대 국가들의 위치가 달라진다. 고대 중국의 동쪽 바다가 오늘날의 서해일 경우에 우리의 고대 국가들은 한반도가 될 테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될 테고 고대 중국의 동쪽 바다가 중국 동부 지방일 경우 이 지역일 경우에는 우리 역사의 고대 국가들은 중국 동부 지방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고대 중국의 동쪽 바다는 지금의 서해가 아니라 중국 동부 지방이다. 따라서 김해와 낙동강은 중국 동부 지방에서 이동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동부 지방에서도 어딜까? 자, 일식 관측 지점. 고구려는 바이칼 호수 주변, 백제는 발해만, 그리고 신라는 양자강 중류 지역. 근데 김해 지명이 이동되어진 곳은 신라의 일식 관측 지점으로 본다는 거죠. 이유는 신라 초기는 일식 관측을 하지 않았다. 일식 관측은 알타이역의 민족이 한 것이다. 신라 초기 세력은 알타이역의 세력이다. 그러면 신라 초기 세력은 알타이역의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세력인가? 이전 동영상에서 항상 얘기했던 세력. 바로 타미러를 쓰는 인도 사람들, 즉 인도 유럽어의 세력이라는 거죠. 신라 초기 왕은 박시석씨, 박희학거세, 석탈의 석갈림감, 탈해. 다 인도 타미러라는 거예요. 타미러를 쓰는 인도 남부 세력. 신라 박시석씨는 인도 유럽어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가야의 김유신과 힘을 합치죠. 근데 무열왕 다음에는 이제 문무왕인데, 문무왕은 김수로를 신라 왕족 종묘의 제사를 지낸다. 가야 세력을 신라 왕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신라 왕족이 된 가야 세력이 자신들의 일식 관초 기록을 신라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라 설화벌에는 눈이 많이 왔다. 자, 신라 파사이사금 석자 약 59cm 깊이 눈이 내렸다. 근데 양자강 중류 지역은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쌍어문인데, 쌍어문 허왕우 김수로에 관한 건데, 김병모 박사님이 오랜 연구를 하신 건데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쌍어문 역사의 이동 경로인데, 쌍어 문화죠. 쌍어 문화. 쌍어 문화와 가야의 연관성. 가야는 어떤 세력인가? 이 가야 유적을 보면, 금관, 무덤, 양식을 보면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투르크 민족이라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투르크 민족은 몽골 초원과 인도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로도 진출을 합니다. 투르크 몽골 초원으로 이제 진출하는데, 여기 이제 노인울라 고분이라고 있어요. 여기인데, 동복이 있고, 그 다음에 자수화가 있어요. 이제 투르크 사람, 파란 눈동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도스 동복, 동복들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거예요. 동복들인데, 이 김해 동복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나온 동복들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이 동복들은 유목민족, 스키타이 민족의 유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르홍강, 이쪽에 있어요. 바이카로 밑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또 투르크 비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의 북부 지방은 전부 투르크 민족이 진출한 지역이라는 거죠. 이 지역에. 그러면 투르크어하고 몽골어하고 유사성이 나타나고, 투르크 민족하고 몽골계 민족하고 섞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언어하고 문화, 민족이 섞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근데 고구려의 일식 관측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 이 지역인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이제 고구려 일식 관측 지역인데, 그러면 고구려의 졸본이 투르크어로 콜본, 고구려의 고추가가 지도자 호칭인데, 투르크어로 코츠, 지도자 카, 지도자 칭호.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고구려에서 투르크어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는 강이라는 뜻이고 이제 투르크어예요. 근데 살수 대첩, 살수, 압록수 이렇게 투르크어. 그 다음에 백제의 나루터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십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국가 이름에 사용한다. 돌골 투르크 부족도 또한 숫자를 넣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연왕 우영한 국가체계, 백제의 국가체계. 그런데 흉노 투르크도 자연왕 우연한 국가체계를 썼다는 거죠. 그 백제의 왕비가 어룩, 투르크 왕비도 올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는 투르크 민족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언어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는 북부여를 개성했고, 백제 왕족은 또 부여씨예요. 이걸로 봤을 때 부여 역시 이제 투르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 고구려의 일식 관측 지역은 이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 북부여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 대륙으로 진출한 스키타이 투르크 민족.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가야라는 이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 이란, 아프가니스탄 쪽에서는 카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 인도 쪽으로 오면은 이제 가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반도로 가면 이제 가라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다리어라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구지가 있는데 뜻이 금입니다. 김수로의 구지봉 있잖아요.
이제 금산 이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 북동부에는 가야시라고 있어요. 가야시. 여긴데 그 옆이 아요디아라고 있어요. 쌍어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인데 흔히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허황호의 이제 아유타국 공주 이렇게 아유타국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운남성, 운남에 이 쌍어 문화가 있는데 여기 곤명시라고 있어요. 그러면 곤명시에 있는 호수는 곤명호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곤명호는 북경에 있다. 이걸로 봐서 지명이 이동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곤명호의 이 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예요. 김해. 여기가. 그리고 또 여기에는 금사강이 흘러요. 금이 모래처럼 있는 강인데 이 사천강에서 운남성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여기 이제 쌍어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주에 또 쌍어 문화. 이 보주는 또 허황우가 또 보주태후예요. 그리고 무창. 여기 무창인데 여기 우한시 무창구예요. 우창구인데 이제 중국 발음으로 우창, 우리 한자로는 이제 무창. 근데 여기가 또 일식 관측 지점이에요. 쌍어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인데 여기 또 일식 관측 지점이라는 거죠. 양자강이 흐르고 호수가 많아요. 이 무창 여기에는 이 금은호가 있고, 근데 김의 기록은 이제 물이 많다 이런 기록인데 이 지도를 검색해 보면 우한시예요. 무창구 무창인데 양자강이 흐르고 다 호수가 엄청 많아요. 호수가.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쌍어 문화가 이 지나간 자리에 보면 가야하고 겹친다는 거죠. 즉 가야와 쌍어 문화는 겹친다. 우리는 김수로는 가야, 허황우는 쌍어 문화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만 가야가 쌍어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어 문화는 투르크 민족, 즉 가야는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자, 신라 초기는 일시 관측을 하지 않았다. 박씨, 석씨는 인도 유럽계 세력이다. 가야 왕족은 신라 왕족이 된다. 신라 서라원에 눈이 많이 왔다. 양자강 중지방 따뜻하다. 그리고 쌍어 문화와 가야의 연관성 이런 이유들을 봤을 때 신라 일식 관측 지점은 바로 가야의 일식 관측 지점이라는 거죠. 이 일식 관측 지점은 가야의 일식 관측 지점이다. 그리고 무창 지역이라는 거죠. 가야 김해라는 이름은 다른 곳에서 이동해 왔다. 그러니까 양자강 중류 지방으로 다른 지방, 즉 운남이나 인도에서 이렇게 양자강 지역으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그 가야는 여기 양자강 중류 무창 지역이라는 거죠. 이 양자강 중류 지방은 이제 앞에서 이유들로 봤을 때 이 지역은 이제 가야의 일시 관측 지역이고 이제 가야라는 것이고 이 가야는 신라에 흡수된다. 그 신라는 통일신라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고려의 정몽주가 얘기했던 옛 가야터 김해는 양자강 중류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 양자강 중류지방과 이 동부지방 일대는 한반도와 함께 통일신라와 고려라는 이름으로 수백 년 동안 하나의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기 위에 백제 고구려 있었으니까 이 신라가 여기 가야 지역도 통일하고 백제 고구려 이렇게 다 통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신라는 고려가 됐을 테고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우리 영토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의 이 서해 바다와 이 동중국해 역시 수백 년 동안 우리의 바다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통일신라 고려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은 우리의 영토였고 우리의 바다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양자강 중류 지방에 있던 투르크 민족 가야는 한반도 낙동강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김해 동복, 오르도스 동복, 노인 울라 동복이 다 똑같잖아요. 아까 동복이 다 똑같아요. 이걸로 봤을 때 이 북방 투르크 민족들도
이 낙동강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김해 지역으로. 자, 결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쌀발을 못하는 이유는 일편처럼 이 투르크어의 언어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편과의 차이점은 경주 김씨, 투 김일제에 관한 기록은 한반도가 아닌 중국 동부지방의 기록이다. 이후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가 한반도로 이동한다. 근데 이들이 이동하기 훨씬 전부터 투르크 민족은 가야라는 이름으로 중국 동부지방에서 낙동강 유역으로 이동해 왔다. 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이 금동간, 금간, 이 김해 경주에서 나오는 이 금동간과 금간을 봤을 땐 이 경남 지역으로 이동했던 이 세력은 종교적인 집단이다. 이 종교적인 이유로 한반도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이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이 한반도는 이 대륙의 이 끝이 아니라, 이 한반도가 이 대륙의 끝이 아니라 반대로 대륙이 시작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 경남 지방 가장 끝이잖아요. 동쪽 끝. 그래서 이 경남 지방 김해와 경주에 정착한 것이 아닐까. 이 한반도는 대륙의 이 끝이 아니라 대륙이 시작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이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민족들이 가야라는 이름으로 인도와 중국 동부지방을 거쳐 한반도 경남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한 세력 역시 이제 낙동강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